외국인과 기관도 자동차주는 매집하고 있습니다. N자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야당 대선 주장 중 한 명의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정치 테마주를 알려드립니다. 반등에 성공했다고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긍정적인 요소와 불안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요즘 흐름이 좋은 자동차 관련주와 정치 테마주, 그리고 차트가 좋았던 관련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미 증시가 기업들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고용지표 개선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모두 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3월 5일 이후 7개월여 만에, 나스닥 지수는 5월 20일 이후 5개월여 만에 각각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갭 상승의 양봉 캔들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의 반등에 안도하며 주식창에 집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익 내신 분도 있고 그동안 손실이 컸던 분들도 상당 부분 메꿀 수 있는 날이었는데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지난 14일 수요일 영상에서 제가 올해 1차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바뀌면서 윗꼬리로 당일 캔들이 맞고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캔들이 중요하다고 반등하게 기원한다고도 말했는데요. 다행히 오늘까지 적산병을 보이면서 다소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065포인트 라인까지 올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이 라인도 뚫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저점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고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먼저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태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번 알려드린 것과 같이 에너지 문제가 물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를 열었더니 낙관론이 돌아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 회복주와 금융주들의 호실적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낙관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직은 긍정적인 요소와 불안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려운 증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성공TV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이런 증시에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주 주도주를 예상하여 관심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흐름이 좋은 자동차 관련주와 정치 테마주, 그리고 차트가 좋았던 관련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차트의 변화가 심하니 짧게 보고 움직이길 바랍니다. 차트의 흐름을 공부하며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설 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 관련주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가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올해 4분기 수출도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환경차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단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자동차주는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4분기 이후를 내다본 투자 전략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하락장에도 현대차는 4%, 기아는 3%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프라입니다. 코프라는 자동차 경량화에 이용되는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및 탄소 중립 관련 정책 수혜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천천히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 많이 올라오고 나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조금씩 올라왔고 9월달에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후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경향이 있었지만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골든크로스를 보였습니다. 앞에서 윗꼬리를 맞고 떨어진 구간을 지금 캔들 몸통으로 돌파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광진인텍입니다. 광진인텍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전기차 관련 부품 생산 및 판매, 유통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완성차 대부분의 차종에 납품 중이며 국내 시트히터 같은 경우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광진인텍 일봉 차트를 보면 올해 6월달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횡보했던 종목이 올해 6월달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달에 고점을 한번 찍고 살짝 내려왔지만 다행히 장기이동평균선인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6%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앞전 고점 구간까지 온 것으로 보아서 여기 저항대를 돌파하고 올라온다면 앞으로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팅크웨어입니다. 팅크웨어는 내비게이션 및 맵 소프트웨어, 차량용 블랙박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팅크웨어 일봉 차트입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급하게 상승하면서 두 달 만에 1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큰 변동폭 없이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8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은 후에 추세가 다시 바뀌면서 골든 크로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인 60일선과 120일선을 돌파하면서 주가 흐름이 바뀐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에도 4% 상승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까지 17,100원 정도가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었는데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으로 정하기엔 이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한 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은 로봇 모션 및 에너지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수소 연료 전지로 자동차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작년 코로나 이후로 계단형 상승을 한 차트 모양입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씩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월달부터 보게 되더라도 저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단기 이동평균선이 가운데로 몰려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었고 단기적으로 N자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요일 시장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 테마주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홈센터 홀딩스는 건축 자재 생산 및 판매, 레미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당 대선 주장 중 한 명의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정치 테마주를 알려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 이슈가 있을 8월달부터 이 종목에 사람들의 관심이 받으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또한 딱 N자형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2,400원 구간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매물대도 이 구간이 지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소화할 수 있는 이슈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소화하고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정배열을 만들었는데 금요일 캔들이 5선과 이격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이격도 갭을 메꾸러 내려올 수 있겠지만 혹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진양산업입니다. 진양산업은 폴리우레탄 폼을 생산, 판매하는 플라스틱 발포 성형 업체입니다. 오늘은 야권 유력 인물의 관련주로 엮여있는 정치 테마주를 알려드립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3월달에 급하게 상승한 것도 서울시장 이슈로 인해서 상승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급하게 하락하긴 했지만 확인해보면 121선은 이탈하지 않고 지금까지 행보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주가 흐름을 확인해보면 5선이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골든 크로스를 보였습니다. 또한 5선을 딛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 안에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단기 저항 라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양산업 말고도 관련주인 진양폴리도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눈이 갔던 종목입니다.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고 자리가 좋아서 알려드리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IMBC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MBC 11번 채널에 방송 콘텐츠와 자체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 및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IMBC 일봉을 보게 되면 올해 초까지 상승을 보여주다가 추세가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8월 달에 시장의 조정이 온 후로 저점을 한번 찍고 다시 반등에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월, 10월 달에 5선, 10선,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행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요일에도 거래량을 동반한 7%대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금요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하는 출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만약 빠지게 된다면 장기 이동평균선인 61선, 121선인 4,250원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MP입니다. MP는 광고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솔루션을 보유한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기업입니다. 2020년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MP는 5월달 이후로 주가 흐름이 많이 보였던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인해서 많이 움직였는데 5월달부터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달, 9월달에 하락 추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쌍바닥을 잡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보시게 되면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5선이 61선을 돌파했고 단기 저항대인 9,000원을 캔들이 돌파했습니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지만 시장 상황이 또 안 좋아지게 된다면 5선과 지금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갭을 메꾸러 내려올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지켜보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상승이 더 많은 한 주였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래도 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증시를 더 주목하고 기분이 좋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기운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고 좋은 기운에서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 이번 주말에도 관심 종목을 잘 공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